그 권력투쟁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 민주당이 매일매일 뭐 싸움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제 광주에서 열린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데도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의 짧은 임기에 불구하고 다음 지도부 선거에 또 출마를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 지도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이후 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목소리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향한 걱정은 분열의 말이 아니라 비전으로 말해야 합니다. 당원 앞의 경쟁은 당원 주권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께서 시간을 쪼개서 당선자들에게 축하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의 부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계파의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당원 주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칼만 안 든 것 같아요. 뭐 이쯤 되면은 대놓고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빨리 사퇴해라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선거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주장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시그널에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번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주어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선거 책임을 묻고 있고 그거는 당내에서 전부 정청래 대표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거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는 건 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나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함으로써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근데 이런 해석이 지금 당내에 지배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지금 1인 1표제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실명으로 그 1인 1표제 주장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일촉즉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차기 당권이라는 게 총선 공천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내에서 그동안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누적되어 온 이른바 이 당의 그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제 이 신주류 세력 간의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여당의 전당대회면 여당의 전당대회에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투쟁적 성격을 피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으로서의 국정 비전 그리고 미래 비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일종의 이제 패싸움하는 형식으로 권력투쟁이나 이전투구만 전개된다면 선거 후유증도 클 뿐더러 이게 여당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설지 또 어떤 후보들이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설지 아직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 누가 나서든 간에 그게 정청래 대표든 김민석 총리든 혹은 송영길 전 대표든 핵심은 어쨌든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노선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래야 그게 여당다운 전당대회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유도하면서 선거 이후에 당이 좀 더 상승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선관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쁘네요. 이렇게 싸우느라. 그리고 원래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왜 다른 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그 민주주의의 정당 운영 원칙, 즉 헌법적 가치로 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졌는지 이겼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민심과 당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임기를 끝내고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이게 민주주의 정당 운영의 원칙에 부합하는데요. 한국의 정치 문화라든지 한국 정치의 관성으로 보면 대통령이 너 물러가 하면 물러가는 게 한국 정치의 관성이에요. 이건 여야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죠. 과거에는 대통령이 전화를 한다든지 물밑에서 해갖고 그래도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아주 생경하고 원색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거의 뭐 그냥 한방 날리듯이. 근데 요번에도 보면 뭐 기자회견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걸로도 안 된다 싶어서 공항 의전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마중을 안 나왔죠. 네.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가 거기다 대고 정권은 유한하다라는 말을 또 한마디 남길 뿐만 아니라 딴지일보에도 뭘 하고 또 오늘도 뭐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볼 때 오늘 만약에 그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나갈 생각을 접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정청래 대표에게 썩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 투쟁에 소진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의원들이 그 나가라고 말하는 그 언사가 상당히 거칠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났다. 그러면 저는 이 파장이 국민의힘에도 전달될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많은 지방 의석을 지방 자치단체의 그런 어떤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 내보내는 정당이 있는데 겨우 자기가 진짜 뭐라 그러지? 자기 손끝 하나 묻지 않은 서울 특별시장이라든지 몇몇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됐다라는 거로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동아줄처럼 연명하고 있는 장동혁 하나 내보내지 못하는 우리는 뭐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정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장동혁은 심리적 연대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측근들이. 제가 조금만 좀 추가 말씀 좀 드리자면 잠깐만요. 네. 지금 이런 와중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이긴 거예요? 네, 이겼습니다. 박수 치고 2대1로 이겼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바사삭 집중해 주시면 대한민국이 됩니다. 월드컵 첫 경기에서 이긴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차전 잘 많이 못 이겨요.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네. 역전승하는 건 더더욱 오랜만에 본 것 같고요. 아무튼 축하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해서 특히 전당대회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특정 후보를 누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 좋지 않아요. 별로 그게 과거에도 당을 막론하고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저는 있고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책임을 좀 져야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가 그냥 외형상 수치상 이겼다 이럴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될 때서 못 이긴 거고 거기는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과연 지난 1년간 여당답게 통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을 운영해 왔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지나치게 선명성에 이 치중하면서 특히 이제 검찰개혁 이슈나 내란 청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란 청산이나 혹은 검찰개혁 문제는 이제는 사법부에 맡기거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형사 사법 절차의 그런 고유성을 좀 유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데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서 그것만으로 선거를 치르려다 이런 결과를 낳은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아주 개입하는 모습을 좀 지양해야 지금 여당 내에 그런 통합적인 분위기가 흐를 텐데 아직까지는 서로 이게 이제 마주치는 이 마주 달려오는 열차처럼 네. 그런 모습이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그런 자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정청래의 노선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든지 개혁의 취지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조직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 검찰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그 민생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는 역시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그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과연 이런 와중에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총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방금 전에 이제 친명계의 약간 아주 대표적인 주자인 이건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떻게 현직 대표의 자리를 유지한 채 자꾸 재선거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냐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또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곧 금명간에 아마 사퇴를 만약에 할 걸로 보이는데 왜 하루라도 이렇게 먼저 하라고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연임 도전을 해라라는 얘기라기보다 빨리 대표직 정리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에 좀 가깝다고 봐요. 일단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이제 거취를 고민하고 쉽게 내려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연임에 나서면 한 24일쯤 네. 대표직에서 사퇴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도 점점 더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지 선거의 스코어뿐만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이나 남은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임기 초에 대통령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여당 대표가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봤듯이 그렇게 대통령과 이 당대표가 충돌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모든 당권 주자들을 다 누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람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못 냈지만 임기 초에 대통령을 이겨보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이 전당대회를 전 별로 본 적도 없고 그게 별로 성공적이지도 못할 거다. 그런 면에서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점점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민석 총리한테 지지층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해서 무선 ARS로 한 조사인데요. 9일에서 10일 이틀 한 조사인데 현재 당대표를 거론되는 김민석, 김용민,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3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 김용민 4.7% 순이었습니다. 그 당규에 따르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감안할 때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김민석 31.3, 정청래 18%입니다. 여론조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대표가 높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 여론조사 그 당대표 뽑을 때는 정청래도 친명이고 박찬대도 친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대통령 입장에선 참 분노할 일이 많았죠. 예를 든다면 물론 언론에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현실을 반영한 얘기잖아요.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 내지 청와대 대통령은 이재명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순방 갔는데 정권은 짧다 그래갖고 모든 그 블랙홀처럼 주목받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또 더군다나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며칠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토로할 정도인데요. 그런데다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뭐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보수 진보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한데 일단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그 프레지던트하고 킹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니 대통령인데 왜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정치 문화가 아직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만약에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불편하고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밖에 경제, 민생, 부동산, 안보, 외교, 대북 이런 거 보면은 똑같아요. 솔직히. 양쪽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에 지금 매몰되는 것 같은데 2024년에 비명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그 뭐라 그럽니까? 공통의 적이 있었. 그러니까 왜 그 귀인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러한 문제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은 과연 그 내상은 없을까? 이제 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과 추정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 산뜻하게 마치도 잘 드는 칼로 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베어낼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고 권력의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세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상식 위에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상식보다 네. 더 거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지금 위임받은 측인데 이런 일에 매몰되었을 때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미래 방향이라든지 이거 실종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